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보다가 신문 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. 그냥 습관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, 이해가 안 가. 이렇게 옆에 사람이 그러고 그분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오류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은 뭐냐면 제가 고스트 이런 거 있죠. 고스트 헌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거기 보면 김용기 법사라는 분이 나와요.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근데 요 정도 들어와 있는 사람은 쫓아낼 수가 있는데 아예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하나가 된 분이 있잖아요. 그런 분은 쫓아낼 수가 없더라고요. 쫓아내면 죽는데요, 이분이.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원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였어요. 그죠? 근데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가 왜 탄생했나? 그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원래 선거라는 게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니까 때로 어리석은 사람, 사기꾼, 미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될 때는 뭐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요새 열심히 까고 있는 뭐 TV조선 채널A 이런 데 포함해서 미디어가 베이비 토크,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화법을 두고 간결어법이라고 그랬어요. 그죠? 간결어법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의민 몇 선이죠? 5선 맞죠? 4선인가요?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뭐 내놓을 만한 법안 하나 대표 발의한 적이 없는 사람을 옛날 대통령 딸이라고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라를 씌웠죠. 신비주의, 형광등 100개. 그 결과 알고 찍은 게 아니라고 봐요. 저는 박근혜 후보 찍은 분들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. 이런 줄 알고 찍은 거 아니에요. 그죠? 네,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꿰뚫어 봐야 된다.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.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. 이 국정이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 선거 결과의 직접적 산물입니다.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. 보세요.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어울려가지고 공주놀이만 했죠. 옷 입고 가방 들고 화장하고 머리 올리고 이거요. 애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. 혼자 밥 먹고 잘 자고 이상한 약이나 하고. 그리고 실제 국정 운영을 누가 했냐? 김영한 고인이 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를 보면 이 유신 50 시대로 돌아가는 모든 이 역사적 대행이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실제 내치 그리고 외교 이런 의사결정은 김기춘이 중심이 돼서 다 했고,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준 원고 읽으면서 예쁜 옷이나 입고 예쁜 머리나 만들고 잠자는 약이나 먹고 그렇게밖에 한 거 없어요. 그러니까 드라마도 봤어요. 예,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저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. 잘 나가다가 그냥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러면 정이 너무 해프다는 얘기를 딱 듣기 쉬운 상황입니다.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작된 1987년 이래 지난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. 51.6%를 받았어요. 근데 지금은 뭐냐? 대통령 임기를 그대로 끝까지 다 채우기를 바라는 사람이 2.2밖에 안 돼요. 찍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. 그 찍은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 찍게 된 배경에는 1+1인 줄 알았어요. 박정희와 같은 그런 그래도 잘못된 경제 신화,
다시 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박근혜 또 엄마 아버지 다 총알에 잃은 사람을 구함으로써 어르신 여기 조심하세요. 이거 플러스 꺼져가지고 1을 선택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어르신. 들어줬는데 뽑고 보니까 1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박정희가 아니라 최순실이라. 아니 저 잘못하면 안 돼요. 네, 아이, 이게 실제 대통령이 무슨 잘못한 게 아닙니다. 잘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고 이 사태의 비극성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될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뒤늦게라도 제대로 정리정돈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좀 궁금한 건 있거든요.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이. 아니 원래 유 작가님께서 내재적 접근을 참 잘하세요. 그래가지고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이분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. 예, 지금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2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나왔잖아요. 4,800만은 박사모다. 왜? 촛불 집회에 안 나왔으니까. 그죠?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온 200만은 누구냐? 노사모, 정교조, 민주노총, 전농, 여론 좌파 빨갱이 단체가 200만이 나왔다. 우리나라에 간첩이 저렇게 많았구나. 내가 사퇴하면 큰일 나겠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탄핵해서 구해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 근거 없이 저는 추측해 봅니다. 예, 뭐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녁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텔레비 켜놓고 밥 먹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 4월 16일 날 보니까 오후 3시에 머리를 올렸다 그러는데 아까 3시쯤 세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? 아침 세수를 오후 3시에 하는 사람도 이제 있는데 오늘은 아마 바깥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세수 안 하고 아직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드라마 봤겠죠.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전화를 했을 겁니다. 내일 탄핵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. 헌재에서 충분히 꺾습니다. 아마 한 7대 2 정도로 해가지고 꺾을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. 그 말을 믿고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. 저는 이제 진짜 화나는 게 뭐였냐면 민경욱 대변인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. 웃잖아. 근데 자기가 발표를 하는데 그게 무슨 순간이냐는 거예요. 저도 그날 기억을 하거든요. 계속 강의 끝나고 와서 또 보고 밥 먹고 와서 또 보고 하면서 아이들 걱정하는데 국민이 앉아가지고 그 끔찍한 발표를 하면서 웃더라고요. 그리고 본인은 또 앉아가지고 머리에 올릴 생각하고 청남동에 불러야 되잖아요. 어떻게 비칠까 그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 화나는 게 뭐냐면 누구죠? 안종범인가? 이 친구가 그 다음날 YTN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. 왜 자기가 찍어낼 사람 비리 줬는데 보도 안 하냐고. 언제까지 세월호 이걸로 떠들 거냐고. 그 다음날 이럴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. 그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 탄핵까지 오긴 했는데 아주 기나긴 길을 걸어왔습니다.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박근혜 탄핵을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들의 약간의 갈짓자, 멈칫거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. 분노의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건 묻어놔. 지금 이 판국에 자꾸 그거 들춰봐야 좋을 게 없어요. 그 문제는 탄핵해놓고 나서 따지기라고요. 탄핵할 때까지는 얼굴이 네모다 세모다 서로 욕하지 말고 얼굴이 네모면 어쩌고 세모면 어때? 탄핵에 찬성만 하면 되지. 그렇게 생각하고요. 말 나온 김에 오늘 친박 쪽에서 뭐 하나 가지고 나왔죠.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. JTBC가 조작했다. 손석희 사장을 정문에 불러내야 된다. 그게 밝혀지면 탄핵이 부결될 거다. 이런 얘기 오늘 하는 거 들으셨죠? 조금 이따 8시에 JTBC